안녕하세요.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조미영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 이 금융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역시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더 나아가 금융의 기초 지식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 이 프로그램이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만큼이나 금융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다는 북한 이탈 주민 강은정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은정입니다. 은정 씨는 예. 금융에 대한 본인의 지식 정도, 그 북한식으로 예. 낙제, 보통, 우등, 최우등 중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창피한데 네. 저는 낙제. 전 적금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열심히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 되니까요. 네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뭐든 물어보면 다 알려주신다는 전문가분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금융기자 생활도 오래 했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고 재밌게 이 금융이 힘이 되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사실 네.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진짜 많이 모르거든요. 네. 저희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다 답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네. 제가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금융의 기초, 금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상건 그 전무님께서 저희에게 일단 미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게 약간 맛보기 그 퀴즈 같은 거라고 해요. 네. 자, 어떤 퀴즈죠? 여기 보면서 이게 세 가지 금융기관 중 가장 금리가 낮은 순서를 순서대로 여기다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붙여보세요. 네. 네,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다. 여기가 두 번째. 제로 낮고 대부업체는 제가 알죠. 네. 네, 대부업체는 안다고 하네요. 네. 은정 씨가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걸어주셨는데요. 네.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일단 저희 전문가 선생님께서 금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먼저 강의부터 듣고 올게요. 예, 금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한자로 쓰게 되면 동금, 세금자에다가 이자할 때 이자예요. 말 그대로 돈에 붙는 이자예요. 근데 이렇게 딱 이자라는 것 자체는 금액이잖아요. 이자가 얼마 붙었어. 근데 이걸 비율로 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냐. 또 그래서 이자 혹은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와 이 이자율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돈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옷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그래서 돈은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교환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끼리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시는 건 뭐냐면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는 것이 빌려준다는 것처럼 은행한테 우리가 돈을 또 빌리잖아요. 그럼 은행이 저희들한테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금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거래 가격이에요, 돈에.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죠? 이자나 이자율이 높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우리가 기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이자가 20%예요. 만약 은행 이자 20%게 되면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은행에다 돈 몇 개시겠어요? 왜냐면 내가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 이자가 20%가 더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 갚느라고 내가 허리가 다 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의 높은 이자에다가 예금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또 반대로 행동을 해요. 은행 이자가 너무 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럴 바에 내가 예금하느니 여기서 내가 대출 싸니까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 집을 사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행복해지고 은행에 예금만 열심히 하신 분도 어떻게 됐겠어요, 최근에? 불행해졌죠. 그렇죠. 굉장히 속이 쓰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움직이는 길을 안내하는 신호등과 같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금을 할지 집을 살지 결정을 하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금리는 금융회사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상호저축은행도 있고 여러분들 동네에 가시면 새마을금 것도 있고 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농협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이 어디냐? 당연히 은행보다는 조금 작은 곳으로 갈수록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곳으로 갈수록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를 아시면 내 돈길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내가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들을 이용하실 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강의를 듣고 났으니까 강의 속에서 뭔가 힌트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자, 네. 그러면 정답이 과연 맞는지, 은정 씨가 이렇게 걸어준 정답이 맞는지 선생님, 예, 낙제를 면하는가요? 과연 세 군데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네? 바로 지방은행입니다. 어머, 틀렸잖아요. 그리고 진짜요? 두 번째로 상호저축은행, 꼴등, 마지막이 대부업체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은정 씨는 금융 지식이 낙제인 걸로. 혹시 은정 씨는 한국에 예. 처음에 와가지고 예, 은행을 예. 딱 갔을 때 그날을 기억하세요? 아유, 그 잊을 수가 없죠. 태어나서 은행을 처음 가봤거든요. 오. 적금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어. 근데 저는 사실 해야 된다고 해서 갔지만은 네. 내키지가 않았어요. 왜요? 돈을 그 은행에 맡기는 게.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북한식으로 네.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현금으로 다 찾아서 제 집에 갖고 있고 싶었어요. 은행에 안 맡기고. 예. 진짜 탈북민치고 사실 처음에 그 은행에 갔던 경험, 내 통장을 첫 손에 그 쥐어봤던 그 경험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탈북민들이 접하는 기관이 바로 이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그 장사를 시작해요. 네. 근데 내가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꿔줄 사람도 없어. 이거를 꿔주는 기본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개인들한테 꿔주기도 하고 두 번째 기업들한테도 꿔줘요. 네. 큰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는 뭐 이자 대출 안 받을 것 같죠. 다 받아요, 거기도. 그럼 삼성도 돈을 빌리나요? 좀 빌리죠. 일부러라도 빌려요. 근데 빌리고 또 여러분 집 사실 때 어떻게 해요? 내 돈 갖고 다 사나요? 아니죠. 저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걸 담보 대출. 담보를 받고 집을 담보. 예, 또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나는 담보 줄 건 없는데 난 이런 직장 다니니까 나 신용 좋아. 대출해줘. 신용 대출. 이런 식으로 돈을 필요로 한 곳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은행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일단 돈을 빌려주는. 그러려면 그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은 어디서? 그걸 어디서 구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맡긴 예금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맡기신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은행은 돈을 모아서 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대출이자가 높겠어요? 예금이자가 높겠어요? 대출이자가 높겠죠? 당연히 높죠. 은행은 이렇게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네.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면서 네. 이 사회에 돈을 공급해주는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돈 뭐 얼마를 맡겼었는데 네. 그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 그럼 그걸 다 인출해가는 걸 영어로 뱅크런. 예. 런이 달리기고 뱅크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뛰어 도망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금자 보호제도 얼마까지는 맡겨도 절대 은행이 망해도 네. 정부에서 다 줄게. 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걸 얼마까지 해주냐면 5천만 원까지 해줘요.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맡기면 다 5천만 원씩 다. 그다음에 내가 또 상호저축은행 가시면 거기도 또 다 한 곳에 다 5천만 원씩 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탈북민들이 은행에다가 내 돈 넣어놨다가 이거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은행은 네.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전혀. 이제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네. 뭐 큰 은행, 뭐 적은 은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뭐 돈을 풀었다, 그쵸, 금리를 한국은행. 뭐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네. 쉽게 접하게 네.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쌤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은행은 최고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을 표현하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 갖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은행 이외의 은행. 은행 위에 위에 있는 은행. 은행. 아. 그 다음에 중앙은행. 중앙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중앙은행. 세 번째 뭐냐면 발권은행. 우리가 쓰는 돈을 찍어내는 곳이 네.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발권은행이 만약에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권은행은 딱 오로지 한 군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은행 위의 은행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금 대출 해주다가 예. 좀 날짜가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예. 그렇잖아. 우리 뭐 전세 같은 거 옮겨갈 때. 네, 맞아. 날짜- 이거 받아서 이거 주려고 그쵸?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도 그런 일이 생기죠. 네. 그럼 은행은 돈을 어디 가서 꼬아야 돼? 물론 자기들이 꾸기도 해요. 네. 그럴 때 한국은행 통해서 이자 주고 한국은행에. 아, 그러면 한국은행은 개인이 이렇게 상대하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들이 상대하는 그렇죠. 은행인 한국은행은 가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만들 수가 없고 거래하실 수 있는 은행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금 더 뭔가 네. 신뢰가 있는 기관을 찾아가야겠다. 근데 은행 중에서 왠지 한국이 붙어 있으니까 제일 좋을 것 여기가 제일 같으니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여기가 통장 만들어야지. 네.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은행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 1금융권, 2금융권은 도대체 뭔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구분법에 대해서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아요. 아, 1금융권은 무조건 은행만 생각하시면 그냥 돼요. 은행. 복잡하게 예. 생각하지 아, 마세요. 예, 근데 예. 은행이라고 해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축은행이 붙은 거는 다 2금융권이에요. 2금융권이군요. 예, 그다음 증권사도 네. 제2금융권. 일 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뭘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은행과 상호저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밀은 금리에 있습니다. 아, 역시 예. 금리군요. 그럼 무조건 네,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예. 예금이자도 더 많이 주고 네, 당연히 예금이자도 많이 주니까 대출이자도 높고. 높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예금하실 때는 상호저축은행을 예금자 보호법으로 이용하시고 네.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게 제일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그 예. 금융의 가장 기초와 시작이 왜 금리라고 하셨는지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면 힘이 되는 금융은 금융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러분 주제별로 찾아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상건 전무님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강은정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